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놀이라는 과목을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좀 딱딱하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로 말하면 사회복지 법제론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중심 나누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음 차순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서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현재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제 날이 이제 4월 27일 이제 오후인데요. 아마 5월 초순경을 지나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조금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시면 이제 기본적인 그 건강과 관련된 수칙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소독제를 뭐 뿌린다든지 또 본인이 손 소독도 하셔야 되고 또 교실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면 안 되고 좀 떨어져야 되고 강의하는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형편을 제가 잘 알거든요. 중간고사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이제 걱정들 하시고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는 방법 또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 등등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과제물도 그냥 이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대학에 처음 이제 전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시고 저희 대학에 편입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행학습을 위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자리를 올려놓는 저 교수님의 카페에 들어오셔서 과제물 작성법이라는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아래 한글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는 목차를 만드는 방법서부터 해서 어떤 논제에도 어떻게 글을 실어가는지 이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벌써 이렇게 교수직에 머물 공직을 포함해서 33년 차 근무하거든요. 근무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가는데 좀 뭐랄까요? 저희 교수들이 보기에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글 함께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도움을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과제 쓰는 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학교 당국에서 교수님 재량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뭐 언제 몇 주차에 시험을 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일단 교수님들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편리한 방법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에게 힘이 들지 않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같은 얘기라도 여러분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법에 담긴 용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하시면서 청소년 활동, 시설,
지원, 실제 뭐 어떻게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간을 한 20에서 25분씩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PPT를 교수님처럼 제작하셔서 업로드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원래 이제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주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또 동료들 앞에서 발표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제작해 보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것조차도 힘드시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할 수 있는 분만 한번 하시면 제가 점수를 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왔는데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 기본법이에요. 그 3조 3항 또는 47조, 48조 2항 등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 제정된 법령으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법 조문에 담아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주 5일 수업 시대 또 일반인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또는 제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 국제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교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 청소년 활동을 좀 확대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자기 자신의 기량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또 품성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마음껏 이 청소년 날개를 펴고 어른들이 지내는 이 기존 사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는데 이 법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의 보장과 더불어서 수련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가 이 법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 교류 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 이렇게 어떤 유형을 구별하고 범주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법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활동의 이제 진흥법의 의의는 뭐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009년도에요. 2004년도 2월 9일 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3월 24일 그러니까 2005년 한 해 지나서 청소년 수련지구에 지정하는 일 또는 고시 수련지구 조성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 시군구로 이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2007년 7월 27일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소년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게 되고 또 제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갔으므로 그 상부인 위의 기관들은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받으면 그냥 하라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말이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 법에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이죠.
2010년도 5월 7일 날에는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활동 분야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만들어져서 두 기관의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그리고 2014년 1월 12일 날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또는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 등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이제 이런 내용,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의 관리 감독 강화, 잘못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금액 수준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시설 가운데서는 뭐 해병대 체험 캠프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벌칙 조항도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이에요. 2016년 3월 2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이 내용이 포함되고 또 교육도 추가됐어요.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안전교육의 지원을 추가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법조문에 담기게 되었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활동이 뭐냐? 그래서 동법 제3조 3호에 따르면 법에 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3호에 보면 청소년 활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 시간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시설이라는 말은 청소년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을 끌어올리고 품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7조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함께 수련 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에 실천하는 그 체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같이 이 과목을 다 공부하시고 현장에서 2, 3년간 3에서 5년간 훈련을 받으시면 2급 자격 또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이제 젊은이들을 이끌고 하는 일들을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조련된 그런 전문가가 돼서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과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교류 활동이라는 것은요,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에 다른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언젠간 통일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남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류 활동이 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좀 이질화돼 있고 또 문화 의식도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언어도 좀 이북말 남한말 차이가 있고요. 또 똑같은 내용인데 쓰는 용어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외를 따서 축구 같은 코너킥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구석차기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재미난 말도 참 많아요. 이제 이거 이제 동영상에서 우리가 제작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북 말들이 가만히 듣고 보면 들을수록 재미있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그 토종적인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교류를 하면서 왜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래를 많이 쓰는지, 또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왜 그 토속적인 그런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지, 이런 것도 교류를 통해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 활동이라 이제 그랬는데 예술 활동까지 포함되고요.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감성과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하면 체험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동아리 활동도 서로 이렇게 모여서 교류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이 관련법에서 학교에서 커리가 만들어지고 실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화면을 좀 조금 천천히 넘어갔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마 이 수업이 끝나고 한 주간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이 PPT 파일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교재를 보면은 또 교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 대한 공부니까 딱딱하고 어려워요.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대면 수업에 딱딱하게 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손짓 발짓해 가면서 강의 녹화를 뜨는데 저도 좀 어색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싶거든요. 뭘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공부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제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지금 음성만 들려주는 저 교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궁금증이 풀릴 날이 이제 5월 둘째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쯤 여러분들 뵐 때 같아요. 목요일 날이니까 아마 야간 시간에 야간 시간에 제가 두 반 강의를 하거든요. 사회복지 행정론하고 청소년 이제 육성 제도론 이 두 과목을 공부해요. 그러면 두 반 학생들을 다 함께 보지 않을까. 김밥이라도 서로 이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가면서 수업을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인데 청소년 수련거리예요. 그러니까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 사업을 말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제 체험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서 제10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야영 텐트를 쳐놓고 청소년끼리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수련 활동하는 것을 이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는 건 뭐냐?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19살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설, 수련 시설 또는 그 외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어,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도 있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곳에 대해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방정부에서는 이 센터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남은 이제 한 3, 4분 동안 더 강의를 진행하고, 남은 부분은 2교시 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시면 이제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45분씩, 이게 1시간 수업이에요. 5분 쉬고 45분 수업하고, 5분 쉬고 45분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135분 동안 수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점 부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격 교육일 경우에는 20에서 25분 동안, 그래서 3교시라도 75분 동안 강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교수님이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제 고등교육법의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이제 주간에는 50분씩 3교실에서 3학점을 부여하게 돼 있고, 야간에는 45분씩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채워지는 시수 부족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보통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할 때는 1교시는 PPT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2교시 때는 교재를 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3교시 때는 이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할 테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교수님 그렇게 막 50분씩 강의하시지 잘라서 하느냐? 이게 이제 수업의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격 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신 학자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뭐 문제 제기가 되니까 연구를 하셨고, 연구한 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청소년 활동의 보장 그랬는데,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주체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관련 부서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시설을 또는 프로그램을, 또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것을 청소년에 서비스해야 된다라고 법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보장 지원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2교시 때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기본법 3조 2호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를 내겠는데, 이제 출석으로 여러분을 이제 잡을 거예요.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그곳에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포실수 포우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그곳이 예를 든다고 하면 구로구에 있구나, 아니 용산구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소도 좀 찾아도 보시고, 인터넷으로 한번 이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핑을 한번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스킵을 하셨다가 그 자료를 조금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수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번 주차 수업을 잘 하셨구나 하고 제가 출석 수업으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4 용지 한 장도 좋고 반 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꼭 내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청소년 활동, 청소년 기본법 3조 4조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 또 같은 법 3조 5호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업무를 어떻게 수탁할 것인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이제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이제 위탁을 하거든요. 그때 관리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국가나 지방단체 개발한 주요 청소년 수련거리 시범 운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청소년 시설 활동이 실시하는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9번째부터 14번째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도자 연수교육도 여기서 하고, 또 숙박형이라든지 이 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요.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이곳에서 하고요. 또 수련 시설의 안전형 컨설팅도 해드리고 홍보도 이곳에서 하고 안전 교육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필요한 사업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석 수업 이제 과제를 만드시면서 여러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흥원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한번 이렇게 메모하셔서 그걸 이제 파일로 만드셔서 교수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제 메일함에 청소년 육성 제도는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메일은 그곳을 다 한 곳으로 모아요. 모아놨다가 여러분들 이제 출석 수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제가 출석부를 펴놓고 체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소년 활동의 보장에 이제 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